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거의 이제 런칭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해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국내에는 와디즈와 텀블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이고요. 해외에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나 마케아고 같은 그런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있죠. 다솔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마케팅 대행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전체적인 이 운영 대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저희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자체 상품을 런칭을 해서 와디즈에 올리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저희가 현재 런칭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와디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도 꽤 길고요. 저희가 지금 2주째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연말이어서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밀리기도 하고 좀 와디즈 자체 프로세스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저희가 원래는 어제 런칭이 됐어야 됐는데 아마 한 이틀 후쯤에는 런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 약초단이라는 클렌징 바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미 다 만든 제품입니다. 이 패키지도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이 제품 자체는 처음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뭐 성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있었을 때 저희가 향부터 모양까지 다 같이 제작과 생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넣을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현재 와디즈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화장품을 진행할 때 패키지가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이번에는 패키지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틀 후면은 런칭이 되게 되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 약초로 만든 비누, 저희는 이제 비누라 부르지 않고 클렌징 바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 비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대가 딱 앵커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누 하면은 10,000원 이상 넣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클렌징 바라든지 아니면은 와디즈에서 히트를 친 흑당고 같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함으로써 결국은 비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불리면서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앵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가격대가 이게 원가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어서, 또 이게 모두가 사용하면 좋은 거라기보다는 특정 약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실은 만드신 분은 10만이 분이 만드셨어요. 거의 한 2, 30년 정도 10만이 생활을 하시면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현재 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0만이로서 박사 학위를 이제 따게 되면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도 하시고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이분이 약초에 대한 논문을 석사 때 이제 간지러움에 좋은 그런 약초에 대한 논문을 썼고 현재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진 간지러움에 좋은 그런 성분을 가진 약초들만 모아서 그거를 전통 추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약초의 성향에 따라서 뭐 항아리로 추출하기도 하고 발효로 추출하기도 하고 중탕으로 추출하기도 해서 그거를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약초단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약초단이라는 제목도 제가 지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공진단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약간 이제 약초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성분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 들어간 약재로 만든 것 중에
최고가 공진단이죠. 제가 아시는 한의사분이 계셔서 공진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저는 좀 저렴하게 먹고 있지만 거기에 뭐 사양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한 알에 뭐 1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한약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게 이제 공진단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약초단이라고 짓고,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구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이제 판형도 새로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우선은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 만드는 곳에 직접 가서 다 제작이나 생산에 참여를 하고 컨텐츠 제작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상세 페이지입니다. 와디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세 페이지죠. 크라우드 펀딩 어디든지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펀딩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 그 전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GIF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이면서 눈에 좀 잘 띄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가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서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한, 아니면 누가 나레이션처럼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GIF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볼럼과 솔루션에 기반해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약초들을 소개해주고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되게 이제 12가지의 이런 약재들을 쭉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채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친환경 원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썼어요.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게 전통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항아리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이 진흙이 주변에다가 왕겨를 태워가지고 천천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계속 이제 불을 뗍니다. 이제 왕겨 같은 경우는 타지 않고 계속 열을 전달해 주는 게 있어서 이 항아리 안에서 복사열이 계속 이제 되면서 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원액 자체만 쭉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왕겨를 해서 태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하나 더 대서 요 밑에 면포에서 쭉 이제 걸러지면은 여기 약재의 엑기스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렇게 모은 1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원료를 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약초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발효 클렌징 바 약초단,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생산자이시고요. 그래서 뭐 강의도 하시고 여러 클래스도 여시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샘플, 처음에 이제 샘플이 나왔을 때요, 이 샘플 모양이 지금의 완제품이랑은 다르죠.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샘플을 여러 번 만들어 왔고요. 그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변 분들이라든지 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사람들을 모아서 미리 좀 체험을 해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기들을 저희가 받아낸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는 향을 좀 넣었는데 향이 너무 인공적인 향이 나더라고요. 이 향도 이렇게 뭐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향을 비싼 거를 써야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제품의 컨셉 자체가 친환경이고, 그리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그런 약초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재배한 약초 같은 약초랑 산에서 나는 야생 약초랑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재배하는 것들은 이제 비료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은 그 중금속을 먹게 되는 거죠.
중금속 범벅을 먹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산에서 야생에서 자란 것들을 채취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컨셉에 맞춰서 아예 향을 다 빼버렸어요. 아예 향이 안 나게 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이제 체험을 시켜 보니까 이 향이 나는 게 결국은 이제 씻고 나면은 그 향이 남아 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는 향 때문에 그 향이 내 몸에 벨까봐 되게 이제 좀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싫어하시고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향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약초단에 대해서 저희가 캘리그라피 작가분도 섭외를 해서 로고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워드도 구성을 했어요. 리워드 구성할 때 가장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앵커가 되는 가격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울트라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얼리버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앵커가 되는 거는 얼리버드죠. 이게 이제 기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거의 안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21,000원에서 빨리 사면은 19,500원에 살 수 있는데 더 빨리 사면 17,100원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디즈에서만 저희는 뭐 72시간 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이제 펀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던데 저희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원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바꾼 건 슈퍼 얼리버드랑 얼리버드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10%는 아토피 아동 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수정이 왔습니다. 거의 한 4일 만에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본 요건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서류라든지 뭐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 구비를 한 후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약초에 대해서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산지 증명이 다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원산지 증명하는 서류들을 다 떼가지고 이제 보내줬고요. 그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 대한 피드백이 왔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없대요. 우선 더 충격적인 건 이 약초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명이 약초단인데 약초를 못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명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제품에 이렇게 약초단 이렇게 들어간 건 쓸 수 없고 이 제품명으로 텍스트를 쓰는 거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한약 약재에 대한 효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쓸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수정을 다 했어요.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한 후에 이제 오늘 또 피드백이 와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또 다시 수정을 해서 현재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를 저희가 한 이틀 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다 바꿨죠. 이 이미지도 바꾸고요. 원래 저희가 컨셉으로 잡았던 간지러움에 좋은 제품인데 이것도 쓸 수 없다 그 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다 바꿨어요. 그것도 다 바꾸고 여기 엄청 간소해졌죠. 이 약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할 수 있고요. 이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뺐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GIF 움짤로 쭉 이제 스토리를 이어갔고요. 친환경 원료 이런 것도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초를 사용을 못해서 저희는 야초로 바꿨어요. 산야초, 산에서 나는 야생에서 나는 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야초라고 바꾸고 엄청 간소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여기 이제 교수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서 다 뺐고요. 그리고 이 쭉 나오는 거 보시면은 저희가 리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울트라 얼리버드랑 슈퍼 얼리버드랑 얼리버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바꿨습니다. 이거 빼고 슈퍼 얼리버드랑 얼리버드만 이렇게 넣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와디즈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왜 안 하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펀딩하는데 한 달인데 저희는 오픈 예정을 2주를 겁니다. 그리고 오픈 예정을 저번에 안 해봤더니 굉장히 펀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이제 그런 와디즈 대행 마케팅 대행도 하는데 그런데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픈 예정을 한 대가 훨씬 더 이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예정을 2주를 걸고, 그리고 펀딩 기간은 요즘에 좀 뭐 3주 뭐 2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가장 펀딩률이 좋은 거는 통계상으로는 한 달이에요. 한 달 45일인가까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달, 그러니까 2주에 4주 다음에 6주죠. 6주가 기본적으로 펀딩이 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 전에 저희는 준비 기간이 6개월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검수받는 이 기간이 지금 한 3주째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한 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류 준비하고, 저희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린 거니까, 서류 다 준비하고 거기 요건에 맞춰서 피드백이 오기까지 한 달 잡으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펀딩이 실제로 진행돼서 오픈 예정까지 합치면 이제 또 6주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배송을 해주면 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또 와디즈가 메이커를 위해서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후에 최대 11개월 전에만 배송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객들은 한 달 이상 기다리기 되게 어려워하니까 이거를 총 다 도합을 해보면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이제 펀딩이 끝나서 배송까지 완료되는 데까지 거의 한 3달 정도 또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1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 한 9개월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앵콜 펀딩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좀 주기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이 제품을 런칭을 하는데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런칭을 했으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올라가는 걸 저희가 한 지금 3달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판매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가 원래는 돈을 모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펀드라이징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한 유통 채널로서, 제품 유통 채널로서 생각을 하면 괜찮은, 거기서 만약에 잘 터지면 괜찮은 시장이 유통 채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와디즈를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디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떤 심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사막료라든지 뭐 이런 저격하시는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메이커들의 뭐 일부 메이커들이 이제 뭐 껍데기만 바꿔서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내놓는 경우에 그거를 자경단처럼 이제 막 잡아가지고 품질이 안 좋고 와디즈는 그거를 검수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검수가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와디즈 진행했을 때에는 PD분이 연락이 직접 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버섯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비타20C라는 화장품이랑 그리고 또 이제 녹강용지수라는 버섯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좀 길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났던 게 부서마다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죠. 스토리에서도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한번 피드백을 주고 그걸 고쳐서 내면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수정할 부분을 피드백을 주고, 기간은 동일하게 되게 길게 걸렸는데 피드백하는 과정이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수정해서 보내주면 또 수정하라고 그러고, 수정해서 보내주면 또 수정하라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짜증났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번에 모든 부서의 피드백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부서가
나눠져 있고, 뭐 인증이라든지 뭐 쓰지 말아야 될 뭐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검수 품질을 하는 그런 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예전에는 하나하나씩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갔다면 이번에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 오기까지 한 3, 4일 정도 걸린 것 같긴 한데, 한 번에 줘서 좋기는 합니다. 한 번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들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매력이 반감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다른 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 텀블벅에다가 하면 텀블벅은 바로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 아예 브랜드가 없는 곳이라면은 뭐 와디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해놓고 이제 다른 유통 채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그냥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펀딩하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면은 그 펀딩에서 잘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쯤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 또 런칭이 잘 되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마케팅을 해서 잘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되면 제 마케팅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마케팅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시작을 하면은 마케팅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잘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또 연말이고 하니까 여태까지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지내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